김해공항이 가까운 시기에 포화 상태가 될 전망이지만 정치 논리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어느 곳에 지어야 할지 논란을 벌이는 동안 김해공항의 발전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와 인수합병 설명회가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기업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는데요. 김해 지역 7천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지만 기업 경영과 관련한 정보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갖가지 비용이 들어가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장유 3동에서는 주민센터 안에 장난감 은행을 열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명절을 맞이하는 근로자들이 김해에만 2,600여 명이나 됩니다. 김해시는 관내 건설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뉴스입니다.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반해 공항 여객터미널 증축 사업은 모호합니다. 연평균 투자비 911억 원에 재투자율을 48%까지 끌어올렸지만 당장 2년간의 대책은 없고 소음 문제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진성 기자입니다. 늘어나는 승객에 비해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해공항 청사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이곳에서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김해공항 서편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수기 때 정편을 하더라도 한편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9월 2일부터 이제 서편 할주로를 폐쇄하고 동편 할주로만 오픈하게 됩니다. 동편 할주로만 오픈하더라도 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미 검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대비 연평균 투자비가 낮았던 지적에 대해서는 김해 신공항 건설 등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공항공사는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내년 5월 완공되는 6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선 터미널 1단계 증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2,594억 원이 투입될 2단계 확장 공사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증축으로는 올해 여객 수요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서편 활주로와 공항에서 주기장과 활주로를 잇는 유도로 일부 구간 재포장 등도 내년부터 시작해 2020년에 이르러서야 이동지역 재포장이 완료됩니다. 여기 지금 거의 청사가 들어선다고 여기 현재 이 지역입니다. 청사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주차장 부족 문제도 내후년에야 해결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330억 원을 들여 국내선 터미널 전면 주차장에 4층 5단 규모로 약 1,500대를 수용할 국내선 주차 빌딩을 신축하고 공항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면 182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소음 대책 사업도 모호합니다. 내년 1월 실시하는 기본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연간 60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실태조사 측정 기준이 항공기들의 저소음 기준을 위반하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소음 대책 사업이나 주차장 확충 문제 등 당장의 현안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GHN 뉴스 변진성입니다. 중소기업의 M&A와 투자 설명회가 지난 2일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해시와 미동철 국회의원, 한국 M&A 거래소가 주최하고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와 한국 M&A 투자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해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투자와 인수합병, 그리고 가업 승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M&A 특강, M&A 희망기업 매칭 진행, 투자 유치 희망기업 IR을 통한 매칭, 가업 승계 지원 센터 출범식 등이 진행됐고 지역기업 휴롬의 정영두 대표의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투자 및 M&A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이 많은데 오늘 엔젤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크라우딩 펀딩 회사 등 투자자들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제전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50여 명의 위원들은 오는 2018년까지 2년간 가야문화의 전통 계승과 가야문화축제 개최 등 가야문화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김해시는 지난 4월 제40회를 맞은 가야문화축제가 김수로 왕과 허왕우의 사랑 이야기 등 6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을 펼쳐져 145만 명이 방문해 562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가야문화축제가 전국적인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제전위원들이 내년 제41회 가야문화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내 주민자치센터로는 처음으로 장유 3동에서 장난감 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가의 장난감을 매번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유아를 둔 젊은 층 부부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희양 기자입니다. 김해시 장유 3동 주민센터 내에 장난감 은행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176종의 380여 개에 달하는 장난감과 북카페에 비치되어 있는 어린이 도서 800여 권도 함께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영유아의 40%가 이곳 장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맞춤형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 놀이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장난감 은행을 찾은 아이들은 즐비한 장난감에 마냥 즐거워합니다. 한쪽에는 놀이방 시설도 설치돼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난감도 생각보다 참 많고요. 참 그러니까 다양해서 좋았어요. 가정놀이, 놀이방 같은 거, 장난감 같은 종류, 주방놀이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번 집에서 장난감 사주고 했는데 실증나고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애기 엄마들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장유 3동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시책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애들 키우는 부모들의 수건이 장난감 값이 많이 든다 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그 기금으로 또 주민들 복지에 사용을 하고 또 이 장난감 은행도 더 확대를 잘 된다면. 장난감 은행을 개소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모두 8,500만 원. 설치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반납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세척하고 이제 소독하고 그래갖고 이제 또 소비자들한테도 나가게끔 깨끗이 청결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용 대상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취약전 아동이며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두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연 회비는 2만 원, 대여료는 품목당 500원에서 6,000원까지입니다. GHN 뉴스 주향입니다. 김해시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공사 현장 근로임금 체불 해소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급 및 근로임금이 체불돼 건설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석 전 도급업체 지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관리자와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에게 경관과 안전 등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 정비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공공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1일자로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51명에 대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자는 사무원 21명, 노무원 19명, 지도단속원 8명, 도로수도보수원 8명이며 김해시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수는 334명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은 물론 호봉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김해시 홍성옥 총무과장은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 노임 단가를 조정해 올해보다 총액 기준 임금을 5.5% 정도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 활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 계열의 생활서비스 전문기업 ECMD가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에 스카이 허브 라운지를 오픈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ECMD는 김해공항 스카이 허브 라운지에 승객들을 위한 전문 뷔페바를 운영하고 승객들의 즐거운 여행과 휴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스카이 허브 라운지는 60여 가지 메뉴가 준비된 뷔페바가 마련돼 있으며 여행객은 비빔밥 코너, 신선한 샐러드 등이 있는 간편식 코너 등 다양한 메뉴와 주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김해공항 스카이 허브 라운지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대합실 안에 마련됐습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국민 건강 증진과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여행객과 쇼핑몰이 집중돼 있는 외동 여객터미널에서 이마트까지의 거리와 외국인 이용이 많은 동상동 종로길 등을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김해시의 현재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공원 166개소, 학교 정화구역 200개소,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경전철역 등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공고 후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부과할 예정입니다. 인제대학교가 김해에 본사를 둔 지역기업 태광실업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 2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인제대학교 차인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는 지난 1일 안동에 있는 태광실업 본사에서 박연차 회장 등을 만나 발전기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날 박연차 회장은 인제대 고시원인 정산제에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정산제는 태광실업의 기부로 지난 2002년에 건립됐으며 태광실업은 지금까지 7억 1,6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해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김해 동부소방서는 지난 1일 삼정동 JW 웨딩 컨벤션 주차장에서 대형 화재에 대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과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훈련을 벌였습니다. 10개 관련 기관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JW 웨딩 컨벤션 내에 가스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활동과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제단장으로 훈련을 지휘한 최만우 서장은 평소의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재난 대응력을 높여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어떠한 재난 현장에서도 이처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 내렸던 비는 모두 소강이 됐지만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여전히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전해상에서 1에서 2.5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날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